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낀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45도, 섭씨 영상 7도입니다. 하루 종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밤에 개일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 41도, 섭씨 영상 5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월 17일) 목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미 동부 최초의 한인 경찰서장이 탄생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메이슨 디스트릭트 경찰서 이건마 부서장을 오는 26일자로 서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생인 이 부서장은 12살 때 이민와 버지니아주 레이크 브래더 고등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92년 경찰에 투신해 지난해 메이슨 디스트릭트 경찰서 부서장으로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교통경찰 차량과 충돌해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50대 한인이 뉴욕시 정부로부터 171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강 씨는 경찰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2008년 초 시 정부를 상대로 뉴욕주 민사법원에 배상금 2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3조 7,29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분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432억 달러로 이번 회계연도보다 3억 9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소 카운티 중간 가격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재산세를 평균 227달러씩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이는 카운티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중간 가격 주택은 재산세가 오르는 반면 고가와 저가 주택은 각각 173달러, 55달러씩 줄어들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연방정부가 합법적 신분 자격 없이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복지 혜택을 불법 취득하는 이민자 적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새 회계연도부터 외국인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자격 없이 부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봄 대학 졸업을 앞둔 예비 신규 사원의 초봉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산학협회는 이달 발표한 2011년도 대졸자 초봉 통계 조사 결과 올해 대졸 예정자의 초봉은 평균 5만 340달러로 작년도 졸업자보다 3.5%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에 이번 주 화씨 60도를 넘는 온화한 봄 날씨가 반짝 찾아오겠지만 주말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정월 대보름인 17일에는 지역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55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금요일인 18일에는 60도를 넘어서는 등 3일 연속 하루에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상승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체류자 고용 차단 장치인 전자노동 확인제 E-베리파이를 신규 직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해 적용시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연방 하원 피터 드파지오 의원이 지난 14일 상정한 이 법안은 그간 신규 고용 시에만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돼 있는 E-베리파이 제도를 기존 직원들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목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주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패션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컨셉트 코리아가 15일 링컨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컨셉 코리아가 링컨 센터에서 화려하게 개최됐습니다. 뉴욕 패션위크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이번 프로젝트에 도호, 스티브 제이앤 요니피, 이상봉, 최범석 등 한국 대표 디자이너 4팀이 한국의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뉴욕 시장에 자신있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디자이너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들 중에서 국내 및 해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계기로 디자이너들이 한국 패션을 세계화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단은 시장성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뉴욕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디자이너들 흥분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뉴욕 시장을 잘 온 것 같고 일단 이를 통해서 왔을 때 뭔가를 또 갖고 가야 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가장 중점을 둔 건 미국 현지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세일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눈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이날 행사에 당초 250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패션 전문가와 해외 주요 언론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바이어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세계적 명성의 패션 큐레이터 발레리 스틸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아 뉴욕 패션계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 김남주가 컨셉 코리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개막 행사에 참석해 패션위크 기간 중 한국 패션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과 9월에 열렸던 컨셉 코리아 1과 2와는 다르게 이번 컨셉 코리아 3에는 세계 유명 디자이너 샵과 최고급 명품 편집샵이 몰려있는 첼시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쇼룸을 설치하는 등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이번 쇼룸은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 리얼 에스테이트 그룹이 선정한 2011년 탑1 베스트 7에 한인 여성 이종진 씨가 선정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 기업인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이 해마다 발표하는 탑1 리스트에 2011년 탑1으로 한인 여성인 이종진 씨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의 탑1 선정은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과 관련된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총 7명의 탑1 가운데 이종진 씨는 유일한 아시안으로 리얼 이스테이트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는 등 업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5일 오후 맨해튼에서 열린 탑1 선정 발표식장에는 200여 명의 관련 업계 사람들이 참석해 이들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다이앤 딜런 씨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돼 남성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탑1 여성들을 격려했습니다. 7명의 여자분을 뽑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좋은 아너리 어워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해 제가 다행히 아너를 배워가지고 어워드를 받게 되었는데. And she has been one of the best architects and designers that I've known over the last 15 years or so. 탑1으로 선정된 7명의 여성들은 참석자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으며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의 탑1 선정 발표식에는 이종진 씨를 비롯해 루크 아기네스, 주디 플라이 등 총 7명의 여성이 탑1에 선정됐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올겨울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뉴욕시 곳곳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콘 에디슨 자사의 가스 유출 조사팀이 지난해에만 2,500건의 가스 유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험난한 날씨가 주요 가스 유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스 유출 사고의 대부분은 위험성이 거의 없는 3급 수준이지만 최근 탐지한 사례의 17%는 위험성이 높은 1, 2급인 것으로 드러나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 에디슨 가스 공급센터의 케빈 페이커는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사소한 것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거리 청소를 위한 뉴욕시 요일별 주차 규정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15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주차 제한 일수를 앞으로 2년간 일주일에 하루씩 줄이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일주일에 사흘간 주차가 제한되는 지역은 이틀로 줄어들게 됩니다. 퀸 의장은 또 운전자들이 공용 미터기 이용 시 주차증을 뽑는 동안 부당하게 티켓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주차증을 제시하면 단속 요원들이 바로 티켓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 예산처럼 큰 일도 중요하지만 서민주택이나 주차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TBK를 연결할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LA 한인타운에서 이들의 화합과 질서를 위한 나이트아웃 행사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특히 이번 나이트아웃 행사는 LAPD 올림픽 경찰서도 함께 참여해 안전하고 발전하는 타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에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나이트아웃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팔가와 아이롤로에서 2시간 동안 열릴 예정인 이번 행사는 LAC 재개발국 주관,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와 라틴 장애인협회,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의 공동 후원으로 열립니다. LAC 재개발국 측은 주민들이 이웃들을 서로 알아가고 어떤 단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 나이트는 이렇게 마치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냥 와서 여기 Senior Lead Officer, Police Officer이 누구고, 그리고 우리 옆집이, 그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이 누구 있고 그런 거를 서로 같이 알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또 한인타운 건강정보센터가 직접 나와 주민들의 혈압 체크 등 간단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한인타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코리아타운 나이트아웃 행사는 한인타운 범죄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있다면 의심이 가는 사람이나 행동을 봤을 때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맷 블레이크 올림픽 경찰서장은 이번 행사가 한인타운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But when you know one another, you could say that person doesn't belong, that car doesn't belong, hey, that's suspicious. And when we have that going on inside our neighborhoods, we will find that the calls that we get will be really accurate and we'll be able to take people off the street that are committing crimes in your neighborhood. 이 밖에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한인타운의 범죄율을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블레이크 사장은 덧붙였습니다. TB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역시 30분 정체됩니다. 홀랜드 터널 15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매우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5분 지연됩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블러버드 근처 조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무보험 동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오는 20일 맨하튼 YMCA에서 실시합니다. 내과, 외과, 치과, 틀니 교정 등의 진료가 진행되고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 혈당, 혈압 검사도 실시됩니다. 선착순 70명으로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2월 28일 오후 8시 팰리세이드 파크에 감미옥이 오픈합니다. 20년 전통의 감미옥 포트리점에 이어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팰리세이드 파크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모피의 명가 브랑쉬 모피가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신세계백화점에서 미주 최초로 진출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랑쉬 모피는 이번 행사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KCS 공공보건센터가 지속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무료 또는 적은 액수의 검진료로 뉴욕시 거주자 여성들에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여성들이 유방암을 예방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1, 2주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인터내셔널 리더십 파운데이션과 뉴 한국의 힘이 연계한 대학생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차세대 리더로서의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접수는 2월 21일까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동포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월 16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후 6시 민화협 범뉴욕협의회 출범식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도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책으로 긍정의 힘이 최고의 행복을 만드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대한항공 사진전 역대 최우수 작품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에세이집으로 독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365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르드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다리저림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다리저림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원인으로 골반 혹은 척추의 변이로 인한 신경의 순환의 장애로 일어나거나 다리 근육의 피로로 인한 통증으로 일어납니다.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기혈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규칙적인 다리 근육 운동과 지압, 마사지 등으로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바른 습생을 통하여 충분한 무기질 공급 등이 중요합니다. 한방차로는 상화차나 율무차가 많이 도움이 되며 필요시 상아탕이나 작약감초탕 등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하는 족욕을 습관화하셔서 하지의 기혈순환을 도우시는 것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의사의 정확한 검진과 그에 따른 치료는 다리저림을 권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최 변호사님께서 비즈니스 형식에 따른 이름 결정 과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비즈니스 이름을 결정하실 때는 그 비즈니스 형식에 따라 과정이 다릅니다. Sole Proprietorship이나 General Partnership은 그 사업이 있는 카운티 클럭 사무소에 가셔서 그 이름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야 그 비즈니스 이름을 다른 사람이 그 카운티에서만은 못 쓰게 돼요. 하지만 그 이름 보호는 다음 카운티까지는 안 갑니다. 코퍼레이션과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컴퍼니는 그 주 정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Name Availability라는 내용의 메뉴를 클릭하시고 생각하신 이름을 사용 가능한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만약 다른 회사가 이미 그 이름을 사용 중이면 정부에서 그 코퍼레이션들의 사업 허락이 안 나오고 등록한 때 낸 파일링비도 도로 못 받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7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